정착이 되어 왔었던 이런 것들을 좀 사라지게 만들어줬다라는. 김영란법이 이 농촌 경제를 다 발달시킬 거예요.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일반 국민들을 옥매기 위한 법인가? 안녕하십니까. 시사현장맥 윤주성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선물이나 불필요한 접대 문화가 바뀌는 등 일부 긍정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외식업계와 농수축산업계 등이 된서리를 만든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뒤 처음으로 맞는 명절 대목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명암을 짚어봤습니다. 광주시청 근처의 한 음식점 거리. 한창 손님들로 붐빌 저녁 시간이지만 대부분의 테이블이 비어 있습니다. 제가 장사한 지가 이거 장사한 지 15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이 최악인 것 같아. 금년 같은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계절 되면은 저희 집에 자리가 없고 몇 개 손님이 저녁 자리는 항상 자리가 다 찼는데 요즘에는 뭐 빈자리 보다시피 이렇게 손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일 힘듭니다, 금년이. 과메기철인 겨울이면 직장인 등으로 북적였던 가게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에는 발길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시청 옆에지만은 직원들이 안 나오셔, 거의. 회식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안전하게 그냥 몸 사리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음식값이 비싼 식당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전라도 가면 음식 하루 300만 원은 나와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는 한 한정식집은 하루 매출이 45만 원에 불과한 날도 있습니다. 김영란법 허용 기준인 3만 원 이하로 가격을 낮춘 메뉴를 내놓으려 해도 다양한 음식을 차려야 하는 한정식의 특성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한정식이라면 이제 뭐 전통적으로 그 여러 가지들이 뭐 홍어 삼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잡채라든가 전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렇게 걸게 뭐 가족 그 상차림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짓수를 뺀다면은 도저히 그 손님들이 더 없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그 애가 탔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분위기가 급격하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술 한잔 하자 내가 산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김영란법 때문인 거예요. 같이 돈을 내서 모임에 같이 어울리니까 열 몇 명이 하지만 전부 다 예비도 오는 것 같아서 전부 3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 가버리고 없죠. 실적으로 수학들이라서 뭐 해야 되는데 우리 말년에 몸조심 해야지 다 그 소리예요. 오랜 경기 불황 탓에 소비 심리가 위축될 대로 위축된 데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휴폐업률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계기로 해서 아마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업소가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실제 김영란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광주 지역의 휴폐업 업소는 시행 전인 9월보다 각각 50여 곳 이상 많습니다. 폐업률로만 따지면 16% 증가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업계에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란 것이 바로 문을 닫고 하기는 성질이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소중한 그 많은 고정비를 투자해놓고 뺀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기다릴 수만 없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빼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우 농가 역시 김영란법에 때 아닌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음식점 매출 감소로 인한 영향을 받는 데다 선물용 상품을 찾는 소비자도 줄어든 여파입니다. 80여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 신영철 씨는
이미 사육이 끝나 시장에 출하했어야 할 소를 석 달이나 더 키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값이 너무 떨어져 시장 상황을 관망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소 기준으로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150만 원 이상, 그리고 송아지는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이상 떨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통 소 한 마리를 2년 동안 키우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가량 이익이 남는데 몇 달 사이에 그 이윤이 모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신 씨는 사료값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명절 대목에는 소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품고 출하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코앞으로 닥친 시점에도 소값은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축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한 근에 얼마나 더 5만 원, 6만 원 있잖아요. 근데 보면 너무 하향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기준을 낮췄다. 그렇지, 너무 낮지. 예. 이거 뜯어 고쳐야 돼. 그래야 특히 이 김영란법이 이 농촌 경제를 다 발달시킬 거예요. 영광 법성포의 굴비 거리. 한 굴비 판매 상인은 김영란법 때문에 명절 선물 단체 주문이 뚝 끊겼다고 호소합니다. 근데 올해는 일만저만 해서 가족들한테 보낼 것만 몇 개 사러 가겠습니다 해서 진짜 그것만 사고 갔어요. 선물이 다 없어요. 직원들끼리 나눠 먹는 것도 없어요. 다 끊었어요. 대목을 준비하는 굴비 가공 업체들도 올해는 기대보다 걱정이 더 큽니다. 굴비는 연 매출의 대부분이 명절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목 특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맞는 첫 번째 명절인 이번 설에는 매출이 얼마나 떨어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 업체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이상짜리 물건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미리 많이 생산해 놓을 수도 없고, 또 안 나간다라고 생각해서 원료를 확보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원료를 확보했는데 안 나가버리면 저희는 그거를 계속 재고를 안고 가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경영의 이중고가 되는 거죠. 어획량이 줄어 원가가 비싸진 조기 대신 어린 민어를 염장해서 재수용 상품으로 내놓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굴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걸로 대체 상품으로 해서 이거 작업 많이 합니다. 올해 처음 마시는 거예요? 네. 아.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네. 올해 작년에는 그냥 행사 물건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재수용품으로 하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산물의 수요 감소 예상액은 최대 1조 7천억 원. 전남 지역은 최대 87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도청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한 TF팀을 꾸리고 대책을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가는 것은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저희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도 올해 17년 또 본연산에다가 그 소포장을 어떤 지원한다든가 그다음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고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게 결국에 뭐 재정적인 사항들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 올해 추경 때도 저희 또 그 우리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예산에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저가형 선물 세트 매장을 신설하기도 하고 소고기 대신 삼겹살 선물 세트를 선보이는 등 김영란법 시대의 달라진 풍속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2달 만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80%가 넘는 공직자들이 모임이나 경조사에 조심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식사비 등의 금액이나 지불 방식이 변했다는 응답은 69%, 청탁이 우려되는 만남이나 인맥을 통한 부탁이 줄었다는 응답도 70% 안팎이었습니다.
공직사회의 변화는 더 눈에 띕니다. 점심시간 시청 구내식당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구내식당 이용자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신영환 씨도 구내식당을 전보다 자주 이용합니다. 그전에도 이용을 많이 했었지만요. 김영란법 된 시행 이후로는 좀 더 제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도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 꼭 늘 반가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메뉴를 한 사람의 입에 맞춰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여기는 메뉴가 매일 바뀌긴 하지만은 건강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직원들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회식과 만남이 줄어 개인 시간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치페이 문화가 많이 활성화된 것도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회식이라든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또 제 자신한테도 뭐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또 다른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관행들이 제도적으로 차단됐다며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학교 행사가 됐는데 또 학교 임원을 맡고 있는데 학부모회나 운영위원 하고 있는데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누군가 같이 하자고 하면은 싫다고 좀 거부하기는 좀 불편한 마음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논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다행스럽고 학부모들은 마음 편하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 환영하는 분위기죠. 그동안 촌지로 상징됐던 뿌리 깊은 교육계의 관행도 이제는 서서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불신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항상 문제는 꽃한송이 음료수 한 잔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고 또 민폐가 되고 결국은 그것이 선생님들한테 불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분위기들을 일수에 좀 사라질 수 있는 게 만들어져서 학부모들도 마음 편하고 선생님들도 학부모들 오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신경 쓰이신 부분들이 많았는데 선생님들도 오히려 편해지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시행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적용 범위와 방법을 규정한 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쟁점과 보완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문의 건수는 12,000건이 넘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공무와 관련된 직무 종사자까지 포괄하고 있어 직접적인 적용 대상만 대략 4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일반 개인들도 공무와 관련돼서 위원이 되면 공무의 사일이라고 해서 이 법 저촉 대상입니다. 이러한 공직자 등에 포함된 사람 모두와 그러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는 일반 국민,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주는 사람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돈을 주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직간접적으로 이 법의 대상자가 거의 모든 국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너무 광범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 직후부터 지난해 12월 16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1,310여 건에 달합니다. 종결된 700여 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20건에 불과했습니다. 법 위반 행위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아직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스승의 날 교사에게 인사로 건네는 카네이션은 괜찮은지,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넸다는 112 신고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4분 또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네도 되는지 두 사례 모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입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껏 일상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은 그걸 도덕이나 윤리적인 어떤 우리들의 합의, 가치 지향에 따라서 앞으로 바꿔나가자고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교육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법으로 강제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핵심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전부를,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모세혈관까지 통제하고 규제하고 하는 것은, 규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으로 얼룩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김영란법이 정작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소위 그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아마 전 국민들이 공분하면서 김영란법 시행해서 말이지 투명한 사회 만든다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이 이제 정작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하위직 공무원들, 일반 시민들, 일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재반 사항들, 이게 규율 대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김영란법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으려면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을 막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진짜 문제가 있다면 고위 공직자들한테 문제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비를 얻기 위해서는 조속하게 이 법과 아울러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검찰의 수사 이것도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명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한 법으로 애꿎은 농어민과 일부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정당한 취지의 법을 시행한 거지만, 그러나 이 법 시행을 통해서 이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피해를 본다면 그건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이 본의 아니게 지금 김영란법의 시행에 가장 큰 피해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어떤 성찰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농수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을 지시했고, 그동안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권익위원회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건 오랜 논란과 진통 끝에 빛을 보게 된 법의 취지를 자칫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품수수 이 금액 기준이 사실은 이제 결국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이제 만든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또 시행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또 국민 여론이 수렴된 그런 합의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부패 발생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고수준에서의 여부가 우선되어야 되지, 어떤 이제 경제적인 특정, 그것도 일부 산업계이죠. 그것의 이해관계에 이제 영향을 주느냐 여부보다 부패 방지의 측면이 더 우선이 된다고 저희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이미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버린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들은 소비의 위축은 지금 이미 돼 있고, 그다음에 경제가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소비 심리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은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정부에서 지금 가액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올려준다 한들 지금 당장 시장에 어떤 반영된다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영란법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농수산업계 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농축수산물의 그 유통구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농축수산물들이 현재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송아지 값이 4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지금 현장에서는 떨어졌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실제 그 식당 가가지고 느끼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그건 다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대책으로 그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거 또는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안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남 장성에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공직사회 등의 주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수십 년 관직 생활에도 자신의 장례비조차 남기지 못했을 정도로 청렴했던 아곡 박수량 선생의 묘입니다. 박수량 선생은 오늘날 장관급에 해당하는 관직에까지 올랐지만 뇌물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녹봉을 주위에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 비석도 세우지 마라라고 했는데 비석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요. 요거는 명종임금님께서 하사해 주신 거예요. 박수량의 생활을 어떠한 글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아차 잘못하면 누가 될까 염려스러우니 차라리 아무것도 새기지 않는 무소 백비를 세워라 라고 해서 생긴 게 바로 서해 바다에서 건져서 세워놓은 요 비석입니다. 김영란법이 없었던 조선시대에 누구보다 청렴한 삶을 살았던 아곡 박수량 선생. 김영란법을 둘러싼 오늘날의 세태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혼탁한데 뭐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지만은 국가적으로 진짜 이런 그 박수량 선생 같은 그런 그 훌륭한 분의 어떤 가치라고 할까 그 청백리 상을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배우고 또 실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 사회가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농수축산업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른바 350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현행 김영란법이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막는 데 충분한지 또 일반 국민들의 가치 판단까지 규제하는 것은 적절한지 논란은 여전합니다. 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미비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보완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 현장맥 여기서 마칩니다.